자, 예비군 운용 사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앞으로 강의될 내용의 이 조항 규칙 그 훈령에 대한 조항과 실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조항이 좀 틀립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27조가 무장이었고 28조가 지휘통신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갑자기 27조에 예비군 보류자 관리라고 들어오면서 별 내용도 없는데 이게 27조가 들어오고 이 이후에 방침만 보류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양으로 들어왔다가 그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면서 이것도 삭제가 돼야 되는데 이건 또 살려놓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상에서는 27조인데 왜 교재상에서는 28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예비군 무장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장도 고수다들이 많고 단출 부분입니다. 여기는 공부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 편성과 연계해서 숙지하십시오. 자, 지역대 편성, 평시와 동원시가 따로 있죠. 그리고 예비군 중대 편성 그러면은 예비군 중대는 본부와 동예보기, 예비군 소대는 5-8은 4가 아니다. 그 다음에 기동대 편성 4소 3분 이것과 연계해서 그쪽이 편성을 얘기를 할 때 그때 무장을 또 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장에서는 이 별표 20을 여러분들 철두철미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별표 20을 암기를 하려면은 지역대 편성, 예비군 중대 편성, 그 다음에 기동대 편성, 특히 예비군 중대에서 5-8은 4가 아니다와 기동대 편성 4소 3분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 자, 1항은 무장을 위한 합참의장과 총장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은 판단을 하고 총장은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평시 확보를 해라. 자, 판단 기준은 합참의장이 준다는 거죠.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총장이 확보해라. 여기서 이제 고수다 문제가 되면 각군 참모총장 생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합참의장이 판단도 하고 확보도 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자, 2항은 예비군 개인 무장인데, 자, 예비군은 개인 장구류와 개인 화기 탄약 수류탄, 개 개탄수. 근데 여기는 예비군으로 표시되어 있고 3항은 지역만, 4항은 지역만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어두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항은 예비군은 개 개탄수인데 모든 예비군도 오케이다. 네, 2항을 수정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예비군은 오케이로 가라 그랬는데 여성을 예비군도 있기 때문에 여성은 비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비군 하면은 X로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은 정정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비군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과거에 아주 잘 쓰던 수법이에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망사항은 지역만 이렇게 된다. 그것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신경을 쓰시고 보셔야 됩니다. 예비군 무장에 관련해서 지역은 자동 지급이죠. 국가에서. 근데 직장은 자동 지급이 아니에요. 개념이. 직장은 자체에서 구매를 해서 국가에 기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장은 K2 소총에 뭐 이렇게 쭉 갖춰져 있는 직장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직장은 총도 없는 직장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대학 직장 예비군 이쪽은 총들이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기껏 방위 지원비로 무장을 하는 게 뭐 3단봉, 뭐 전기 충격기 뭐 이런 거 정도를 구비하고 있고 무기가 없어요, 사실은. 자, 사망과 사항은 지역만으로 한정된다는데 일단 주의하시고, 지역만 예비군 소대는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자, 공용화기로 뭐를 가느냐? 자, 지역 예비군 소대는 2개, 기동대는 3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즉 지역 예비군 소대는 2개다. 공탄 발사기, 즉 공용화기로 유탄 발사기를 운영하고, 한 개죠. 참 지역 예비군은 공용화기로 유탄 발사기에 1개. 그래서 지역은 1개, 기동대는 3개. 즉 기동대는 기관총, 박격포, 유탄 발사기에서 기격 발사기 3개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딱, 지역은 1개, 기동대는 3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동대 소대로 가면은, 또 기동대는 전체적으로 기관총, 박격포, 유탄 발사기지만은 이 박격포는 또 별도 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동대 소대만의 무기 운영, 그러면 기관총과 유탄 발사기 이렇게 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 예비군 소대는 공용화기로 유탄 발사기, 그래서 공탄 발사기, 특히 기관총 없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지금 있죠. 지역 예비군 소대는 기관총 없다. 그러나 저격조는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예비군 기동대는 기격 발사기에서 3개다. 3개. 자, 사항은 저격조인데, 저격조. 이것도 지역만 저격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만 예비군 소대는 해가지고 또 기동대 소대 포함은 뭐 제외로 포함은 그냥 수시로 바꾸죠. 최근에도 포함을 제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격조를 운영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역만이다. 지역 생략 시에는 모든 예비군 소대, 즉 직장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포함 제외는 뭐 수시로 이렇게 바꿔되고요. 그 다음에 저격조는 2명이다. 저격수와 관축수다. 그래서 저관수 잡아주십시오. 자, 별표 20이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여기는 발수, 정수를 기준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도 출제되는 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 발수 기준하고 휴대량을 그대로 주고 여기서 오답을 줘요. 자, 여기서 유심히 좀 봐야 될 것들은 다 암기를 하시면서, 기동대 유탄 발사기가 12개다. 이것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결국 분대별 1개라는 거예요. 분대별 1개. 그래서 3개 분대, 그리고 4개 소대 해가지고 12. 그래서 4소 3분을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지역은 지역 예비군 소대별로 하나요. 그러니까 예비군 기동대는 분대별, 예비군 소대는 소대별,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4소 3분을 기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자, M60 기관총은 이거는 예비군 소대는 없다. 기동대만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4소 3분, 4개 소대, 3개 분대이기 때문에 소대별로 하나씩이다. 그리고 60mm 박격포는 기동대 2문이다. 기동대 총괄에서 2문이다. 자, M16 양각대는 M60 기관총 없을 때 대체용이다.
M60 기관총이 지금 실제로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어요. 자, 다음에 밑에 이 부분도 지금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인데, 일단 권총은 누가 갖고 있느냐. 권총은 중대모다. 즉 예비군 중대장 이상이다. 그리고 대대급 참모 이상이다 해서 중대모를 잡아주십시오. 중대모. 그럼 특전예비군 지역대장과 중대장은 뭘 주느냐. 거기는 특수부대라 M16으로 간다. 이렇게 보십시오. 발수도 지금 계속적으로 오답이 나오고 있는데, 권총 21발. 이건 한 번에 그냥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24발, 20발 뭐 이렇게 해서 오답이 잘 나옵니다. 자, 다음에는 저격조 조준경인데, 조준경은 예비군 기동대는 4개, 소대별 1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예비군 소대는 1개. 그리고 특전 예비군 지역대는 없죠. 예비군 중대 2개. 그래서 저격 부사관이 2명 있다. 그러니까 특전 예비군 중대는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동대 소대의 공용화기 지급 기준은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 분대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동대 소대의 공용화기는 유탄 발사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M60이 들어갑니다. 박격포는요. 박격포는 소대 편제화기가 아니라 기동대 편제화기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별 편제화기도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비군 편성 기구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동대는 4개 소대다. 그리고 분대는 3개 분대다. 박격포는 별도 반이다. 감시정찰반은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재량 규정이다. 감시정찰반은 지금 이제 드론이 이제 보급되면서 드론을 운영해서 좀 해봐라 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지급이 아니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뭐 그런 의미 같아요. 현재까지는. 다음 이제 지휘통신 보겠습니다. 지휘통신은 이제 통신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항에서는 유무통, 부가통, 즉 무선 통신은 물론 부가적인 통신 시효 대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유무선 통신은 지금 현재 무선 통신이 이게 지금 여기 하단에 제시된 게 실제 지금 예비군부에서 운영되는 통신의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군사작전 시에는 P77, P99K, 아직도 P99K 부분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유무선 통신에서 유선이나 무선 하나 생략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걸 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지휘통신 체계하고 보안 대책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무보 대책, 유선망, 무선망을 이용하여 구성 운영하고, 특히 무선망에만 통신 전자지시를 운영하여 보안 대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무선망을 유선망으로 줄 수도 있죠. 좀 전에 이거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군사작전 시에는 P77, P99K, 또 통합방위 작전에는 또 재난안전망하고도 이런 것을 또 운영하고, 군경합동실에는 CFI 체계, 그래서 육군 전술 지휘 정보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동대별로 육성지원 자금으로 또 자기들끼리 또 통화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또 강구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솔직히 충분히 만족할 만큼은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무보 대책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자, 다음은 RSY와 NEO죠. RSY는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현역 때 들어보셨고 또 실제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핵심이 RSY는 수용대기 전방이동 통합 전시 증원 연습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산항이나 뭐 예를 들어 목포항에 미군 물자들이 뭐 도착을 하면은 그걸 올라가는데 경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적 특작 부대에 의해서 그게 끊어지면은 보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보급선 방어가 핵심의 RSY죠. 물론 뭐 핵심 시설 방어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요. 자, NEO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전투원 후정작전이라고 그래서 이 NEO 작전은 뭐냐면은 여기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나온 건데 미군 6월의 NEO 훈련 실시 위기 예상보다 멀었다. 이렇게 해서 이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 여러 가지 민간인들이 지금 헬기에 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시누크라고 우리가 통상 그러죠. 이 민간인들이 여기 시누크에 왜 타지? 하는데 보면은 뒷 배경 보면은 여기가 동두천이나 뭐 저기 의정부 그러지 않으면 동탄 정도 되겠죠. 여기가 아파트가 뒤에 높은 거 보니까 동탄 같습니다. 동탄이 아니라 평택.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군 군속들, 즉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미군 장병들 또는 군무원들의 가족들을 이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일본으로 후송하는 작전이에요. 이게 NEO 훈련이다. 이 훈련을 미군들이 자주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정치기 긴장합니다. 이거 미군들이 무슨 정보 있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 정도만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작전 통제부대, 즉 현역 부대의 전투만 무선망이다. 즉 예비군 부대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전투 무선망이지 전투 지원 무선망이 아니다. 또는 뭐 상용 무선망이 아니다. 그래서 전투만 작통 현역과 전투만 무선망이다. 전투 지원 아니다라고 좀 잡아주시고 현재까지 1, 2, 3항은 아직 오답 나오질 않았어요. 오답 나온 곳이 4항에 C4I 체계를 누구 책임하에 운영할 것이냐? 관리대장 책임이다. 이게 이제 수임장 책임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9조 동원체계로 가겠습니다. 자, 동원체계는 1항의 동원령 발령권자죠. 우리가 뭐 아는 장관, 그 다음에 수임장, 수탁경찰서장이다. 이 사람이 예비군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다. 자, 2항 동원령 전파 방법입니다. 전파 방법. 여기는 비지연 다중 그리고 비상소진망을 통한 연락대책 강구에 대한 핵심을 보셔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금 과목에서는 이 비상연락망과 비상소진망을 바꾸는 것이 아주 자주 출제되는 다출입니다. 다출. 이건 예비군에서도 그러죠. 예비군에서 미소구두, 그 다음에 통방법에서는 비연구두. 여기서 미소가 소진망이고 비연구두 할 때 연이 연락망입니다. 이 소진망과 연락망을 잘 바꿔요. 결국 훈령에서도 비상소진망을 연락망으로 이렇게 오답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연락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용 쭉 읽어보면은 지휘계통의 연락망을 비상연락망이라고 하고 예비군 지휘관이 소대별로 연락망을 유지하는 걸 소진망으로 본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비지연 다중이라는 것은 예비군의 지휘계통이지 군의 지휘계통이 아니다. 그래서 비지 잡아주시고 연락망 잡아주시고 비지연, 그리고 단일 연락체계가 아니라 다중 연락체계다. 그래서 비지연 다중을 다 잡아주시고요.
이게 이제 뭡니까? 예비군법에서는 신방전 학사구 가구공전이죠. 신방전 학사구 가구공전. 그걸 말하는 거고, 시행규칙에, 예비군 시행규칙에 15조인가요? 거기 가면은 비소구두가 있죠. 미소구두. 미리 소진망을 하고 구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래서 소진망과 연락망을 구분하시는데, 이게 예비군 지휘관이 한다. 소진망이다. 과거에는 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연락대책을 사전 강구해야 한다를 가지고 비상연락대책을 사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가지고 출제 시에 학생들이 고민을 했어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동원령 전파 시 영영 지휘관은 비상소진망을 유지하고 뭘 확보하는 등 연락대책을 사전 강구하였다. 근데 이 앞에 비상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비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 중에서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이걸 응용형으로 볼 것이냐, 원칙형으로 볼 것이냐 해가지고 응용형으로 보신 분들은 오케이를 했고 맞는 걸로 받고, 이거 원칙형이다 보신 분들은 비상이 여기 왜 들어오느냐. 그래가지고 또 틀리게 보신 분들도 있어요. 아주 고수급들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시험 끝나고 저한테 제일 먼저 궁금하니까 저한테 달려와서 교수님 여기 비상이 들어가면 맞습니까? 틀린 거죠? 아니 이게 자체가 비상연락망이지, 비상연락대책을 강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비상이 들어가면은 왜 틀립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가 영영지휘관이라고 나왔다면 응용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비상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틀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 결국 한 문제 틀렸어요. 그래도 전체 3등 했습니다. 자, 그 구분해 주시고요. 사망은 동원 응소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비군법 12조 명시된 시간이 몇 시간이죠? 여러분들? 6시간, 12시간, 48시간이죠? 네 하신 분, 고개 끄덕이신 분은 틀린 겁니다, 벌써. 6시간, 24시간, 48시간이지, 6시간, 12시간, 48시간.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24를 12로 잘 봐요. 자주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6, 2, 4, 4, 8 6시간, 24시간, 48시간이다. 12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비군법 시행령을 풀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대비를 해라. 자, 부득이한 경우는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환하는 거지 지병장한테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잡아주시고요. 사항은 무기분 및 탄약 분배입니다. 여기는 관리비 부대를 잘 잡아주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관리대대와 예비군 부대가 분배 지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수행군 부대와 예비군 부대가 아니라 관리대대와 예비군 부대다 해서 관리비 부대 잡아주십시오. 이후도 잔여 탄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무기고미 탄약고에 넣어야지 장비고에 넣으면 안 된다. 무기 탄약은 다 무기 탄약고로 가야죠. 장비고에 넣으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 5항은 작전 투입 및 근무 교대인데 여기서도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게, 자, 진지 투입은 누가 하느냐예요. 예비군 지휘관이 한다. 책임 관계를 확실히 보십시오. 그 다음에 교대 주기를 정하는 건 누가 하느냐. 이건 관리대장이 아니고 수임장이다. 그래서 시간은 24시간 단위다. 그래서 제가 첫 강의 때 예비군들은 24시간 단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하면서 예비군 중대 편성할 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교대 주기는 수임장이 교대 주기를 정한다. 관리대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비군 지휘관이 하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수임장이 한다. 그것을 잘 잡아라. 자, 6항 긴급조치는 예비군법과 동일하죠. 조교, 소피 명령, 조교, 출제 명령, 지장 제거. 여기서도 임무 수행에 있는 지장이 있는 재산을 제거하는 거지 아무 재산이나 제거하면 안 된다. 자, 7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지장전 하십시오. 그다음 논란이 많이 됐었죠. 이게 수임장으로 표현돼가지고 여기 동원령 발령은 수탁경찰서 정도 할 수 있는데 수임장으로 한정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출제는 지역 단위 동원 해제를 누가 하느냐 또는 전국 단위 동원 해제를 누가 하느냐 이것을 가장 많이 묻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고려해야 될 것이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안정도 평가, 그래서 도장 동경, 근데 도는 지역 안정도 평가, 장은 지자체장 요구, 그 다음에 동은 언론 동향, 그 다음에 경은 경제활동까지 고려해가지고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전국 단위 동원을 해제하는데 이때도 작전 종결 여부, 결정 경론 해가지고 결은 종결, 정은 정치, 경은 경제, 론은 국민 여론. 자, 지난번에 출제에서 설마 이런 것까지 내겠냐 하다가 기습을 당했던 게 있습니다. 자, 77번 문제인데, 여기서 예비군 지휘관은 뭐 비상 소진망을 유지하고 가로주면서 비상 연락망으로 오답 주고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지역 안정도 평가를 지역 피해 평가로 오답을 줬고요. 좀 이따 할 핵심 노드를 도시 기반 시설로 이렇게, 야, 이런 것까지 가로로 주느냐 하다가 이거 출제됐을 때 상당히 학생들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사항들도 고려 사항들도 다 공부를 해라. 도장 동경, 그 다음에 결정 경론, 가로형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자, 8항은 참 7항에서 제일 가장 많이 바꾸는 건 지역 단위 동원과 전국 단위 동원을 서로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자, 8항은 사후 처리는 뭘 준용하느냐? 국방동원훈령을 적용한다. 그래서 국방동원령 잡아주십시오. 자, 운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금 6개항으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학생군사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은 이게 한 30페이지로 늘어납니다. 왜냐면 전술적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다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목진지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침투로 그리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체 방어계, 이걸 다 수립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양이 많은데, 다행히 우리 훈령에서는 그냥 6개항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는 확실히 구분해야 될 게 지역과 직장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지역과 직장 구분 못하면 여러분들은 한 문제 혼납입니다. 지금 보면은 1항과 4항은 예비군 부대로 이렇게 출발죠. 예비군 부대로. 이건 지역 직장 모든 예비군 다 공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2항은 지역 예비군은, 3항은 직장 예비군은 이렇게 한정을 시키자. 그래서 지역 예비군, 직장 예비군 이거 그래서 지역 직장 생략되면 우수다 문제가 됩니다. 자, 1항은 지휘 관계인데 예비군과 관리대장 및 수탁경의 어떤 관계냐? 지휘 관계다. 지휘 관계. 지휘 통제 관계 아니다. 지휘 통솔 관계 아니다. 지휘 관계다. 그래서 예비군은 관서장의 지휘만 받아라라고 공부를 해주시고요. 2항은 지역 예비군 운영 방법이죠. 그래서 지역만 하고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해당의 국가 및 군사 중요 시설, 이 지역의 목진지 검문소 등 일정 지역에 예비군을 배치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만, 국종만 하고 보셔야 됩니다. 뭐 국가 보안 목표, 뭐 이런 군사 중요 시설, 군사 보안 목표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국가 및 군사 중요 시설이다.
그래서 잡을 때는 국군 핵 잡아주십시오. 국군 핵. 핵심 노드가 도시 기반 시설로 출제가 됐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한다. 이거 작전지역 단위로 운영한다. 그러면 오답이고요. 그리고 대대 내에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대대 밖에는 시군구 밖으로는 가능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대 내 잡으십시오. 행대 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쭉 가다가 끝에 가서 있다를 없다로 이렇게 쓱 바꿔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3항은 직장 예비군 운영 방법이죠. 이거 직장만 하고 잡으시고 어디 방어를 원칙하느냐? 해당 시설 자체 방어를 원칙한다. 그래서 시방 원칙이다. 시방 원칙. 필요시 지역 예비군을 지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예비군에서 말하는 예비군 임무수행, 시행령 6조 관할구역, 임관 없이 임무수행, 소관상 예예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숙지를 해주시고요. 일단 직장만이다. 지원할 수 있다다. 없다가 아니다. 자, 사항은 공용화기 운영 및 화력 지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는 예비군 부대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책임 부대장에게 화력 지원을 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화력권 잡아주십시오. 이게 과거에 장비 지원을 권해야 한다 해가지고 아주 옛날 과거에는 아주 자주 출제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화력 지원을 권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 화력권 잡아주시고요. 5항은 속 지원 책임, 즉 작전 지속 책임을 얘기를 하는데 지방으로 확실히 잡아주십시오. 지역은 지원본부다. 그러면 직장은 방위협의회다. 그래서 지방, 지역지 직장방으로 잡아주셔도 되고 지방으로 해서 지원본부다. 방위협의회다. 지방으로 잡아주셔도 되고요. 그럴 때 제안받을 땐 누가 지원하느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군부대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군. 재난동원 6항은 재난동원 뭘 적용하느냐? 국방동원령을 적용한다. 그래서 재난동원령 잡아주십시오. 아까 국방동원령 잡았죠? 그래서 여기는 재난동원령이다. 자, 이 정도 잡아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